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네일업소 종업원들을 위한 권리장전이 발효됐습니다. 모든 네일업소는 이를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은 네일업소들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네일업계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네일업주들이 부착해야 할 권리장전 포스터를 소개했습니다.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는 최저임금 액수와 식사시간,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등 업주들이 지켜야 할 법규가 담겨 있습니다. 업주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네일업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네일살롱 이용자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먼저 업주에게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오버타임을 지급하는지, 매장 내 적합한 환기시설이 있는지, 또 뉴욕주 사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지 등을 꼭 물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와 같은 질문이 담긴 휴대용 팜카드를 뉴욕주 전역에 걸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활짝 열렸지만 노동허가 신청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달 이상이나 지체되면서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수속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4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 심사의 경우에도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지난해 10월 평균 처리 기간 5개월에 비해 1개월이 더 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에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던 2013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감사 대상으로 판정될 경우 정체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감사 대상으로 분류된 신청서는 2013년 11월 접수분인 것으로 나타나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노동부는 2015 회계연도에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26만 6,501명으로 이로 인한 진료 수입이 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보다 5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20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 환자가 전체 30%에 달하는 7만 9,4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인을 포함한 미국인 환자가 2013년보다 8.4% 증가한 35,49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환자 증가로 진료비도 2013년보다 42%가 늘어나면서 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890달러로 조사됐고 미국인들은 1인당 평균 1,418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환자 진료비가 1억 2,755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1억 100만 달러, 미국이 5,118달러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내과가 7만 9천 명, 성형외과와 건강검진이 각각 3만 6천 명과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줄지 않는 총기 사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경찰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경관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1%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기록과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경찰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38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루에 2.6명꼴로 경찰총에 사망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하루 평균 1.1명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정부 통계와 비교하면 2배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백인, 절반은 흑인 등 소수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장하지 않은 사망자만 놓고 보면 3분의 2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었습니다. 또 인구 대비로 보면 흑인 사망자는 백인이나 다른 소수인종보다 비율이 3배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올해 발생한 385건의 사망사건 가운데 총을 쏜 경관이 기소된 것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경찰 총격 사망사건은 수천 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54건만 경찰이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카고가 공무원 부정부패 도시 1위에 꼽혔습니다. 2위에는 LA, 뉴욕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곳 1위에 시카고, 3위에는 뉴욕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법무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38년간 연방법원에서 공무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카고, 2위는 LA, 3위에는 뉴욕이 올랐습니다.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시카고를 관할하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에서 공무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6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LA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지원에서 1,360건,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지원이 1,260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통계 4위에는 워싱턴 DC가 1,109건, 5위에는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남부지원이 1,0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뉴욕 소재 뉴저지 법원과 클리블랜드 소재 오하이오 북부 지원, 필라델피아 소재 펜실베니아 동부 지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예일대생의 입학 당시 학교로부터 받았던 개인 이메일이 입시 학원 광고에 무단 공개됐습니다. 학원 측은 즉시 사과했지만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거주하는 구모 씨는 지난 29일 예일대에 재학 중인 딸 유모 양이 합격 당시 대학 측으로부터 받았던 이메일이 K학원의 여름방학 캠프 광고지에 게재됐다며 리치필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K학원은 뉴욕과 뉴저지에 지점을 두고 있지만 유 양은 K학원에 다닌 적이 없고 이메일을 공개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메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양에 따르면 문제의 이메일은 예일대 북동부 담당 입학사정관이 보낸 것으로 합격 통지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사적인 이메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K학원 측은 이메일 등 광고에 게재된 내용은 C 컨설턴트가 제공한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고를 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원 역시 유 양의 개인 이메일 정보를 준 C 컨설턴트에 속았다며 C 컨설턴트는 현재 동남아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SAT 시험 부정이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SAT 대리 시험에 공모한 중국계 일당 15명이 기소됐습니다. 연방대배심은 지난 28일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SAT와 토플, GRE 등의 대리시험을 공모한 중국 국적자 15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는 여권 위조 사기 공모 등 3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15명 가운데 6명은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생이고 5명은 대가를 받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리시험이 주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등지에서 이루어졌다며 일당은 대리시험이 발각되지 않도록 여권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리응시 대가로는 최대 $6,000가 오고 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 가운데 한 명은 매사추세츠주의 노스 이스턴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는 최대 20년형, 여권 위조는 징역 10년형, 공모는 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뉴욕주에서만 하루에 2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뉴욕주에서 스쿨버스 추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난 4월 주정부는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총 1,186장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찰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뉴욕주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학생은 35명에 달했습니다. 또 매일 5만 대가량이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단속에서 차량 외부에 경찰 표시가 없는 일반 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병행했습니다. 테리에간 차량국 부국장은 뉴욕주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한 학생은 하루 평균 약 23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정차한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250에서 $400, 두 번째는 $600에서 $750, 세 번째는 $750에서 $1,000의 벌금에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재산세가 4% 인상될 전망입니다. 버겐 카운티 2015 예비 예산안에 재산세 인상안이 포함돼 통과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의회는 지난 27일 투표를 통해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이 제안한 예산안보다 100만 달러 적은 5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평균 주택가 32만 4천 달러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는 카운티 재산세가 지금보다 연간 10달러 73센트 늘어납니다. 카운티는 이번 재산세 인상으로 세수가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밖에도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버겐 카운티 경찰국과 쉐리프국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정신건강국과 제향 군인 서비스국에 대한 지원금은 각각 12%와 45% 높게 책정했습니다. 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2% 늘리고 버겐 커뮤니티 칼리지에 180만 달러, 버겐 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에 2만 5천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4일 최종 예산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북가주에서 80대 노인이 운전하던 차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위치한 안티오시. 한 80대 노인 운전자의 차량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노인은 차량에서 빠져나왔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총 586건. 한 해 5,500명의 노인이 운전 중 사고로 목숨을 잃고 21만 4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전국 노인 수는 3,600만 명에 이릅니다. 10년 동안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8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70에서 74세 노인의 사고율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시력 저하로 운전 시 균형을 잃으면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고 역주행 또는 좌회전을 할 때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갱신을 위해 5년마다 DMV에서 눈검사와 필기시험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력검사에 떨어질 경우 노인 운전자들의 실기시험이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3번 떨어질 경우 운전면허 갱신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한편 현재 18개 주에선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짧게 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와 뉴햄프셔주 등은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때 도로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윤입니다. 최근 한인타운의 노래방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이번에는 교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징수 기관과 교회의 입장이 달라 앞으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노래방을 비롯한 유흥업소들의 한국음악 저작권 사용이 합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엘로임 USA 측과 비즈니스 업주들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한인교회들은 엘로임 CMP 측으로부터 교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작권 라이센스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엘로임 CMP 측은 라이센스 구입을 위한 사용료 리스트와 신청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한인교회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일단 인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엘로임 CMP 측은 아직까지 미주 지역의 한인교회들이 저작권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라도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교회로부터 저작권을 갖고 있는 우리 창작자들, 작곡가나 작사가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자. 엘로임 CMP 측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음성가의 제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려왔으며 미국 교회의 경우 이미 CCLI를 통해 미국 교회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시몬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힐링과 치유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 병원을 무서워하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힐링 로봇이 등장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어린이 병원. 불의의 사고로 한쪽 발을 잃은 5살 배기 쿠퍼 앞에 특별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I'm doing my best to avoid obstacles. 힐링 로봇 매디입니다. Put something in my hand, please. 매디는 어린이 환자들을 친구처럼 맞아주며 치료를 돕습니다. Cooper talks to him like he's a person. He actually thinks you're my best friend. Let's like hang out. 천식이 심해 주사를 달고 사는 에이든도 매디를 만난 이후 병원에 오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He does something like a tai chi or something to distract me. 매디의 역할이 말동무에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환자에게 간호사 대신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I know it feels a bit tight. It won't last long. All you have to do is take a deep breath. 같은 말도 매디가 하면 아이는 거부감 없이 따라합니다. They follow what Medi says and does. They're transfixed. It's almost hypnotic. 실제로 로봇이 어린이 환자들의 통증을 50%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덕분에 이 병원에선 아이들의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로봇 개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8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로봇 개의 의지에 살고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고 춤까지 추며 귀여움을 떨지만 키우는 수고로움은 훨씬 적다고 합니다. 旅行するときはスイッチ切って行っちゃいますし、で餌もあげなくていいし、おしっこもしないしって。 로봇개로부터 정신적인 위로를 받고 병이 빨리 치료됐다는 노인도 적지 않습니다. 6年前に脳梗塞もや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もね、やはりこの子たちと遊びたいとか、この子たちと一緒にこういうふうにオフ会に参加したいとかいう思いがありまして。 이처럼 로봇개와 깊은 교감을 나누며 살다 보니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로봇개의 경우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オーナーさん自体がですね、やっぱり感じ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ですから相棒には魂は入っていると。 움직이는 장난감을 넘어 인간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힐링 로봇의 시대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맨해튼 미타운에서 대형 에어컨 설비를 나르던 크레인에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261 메디슨 애비뉴의 30층 빌딩에서 크레인으로 대형 에어컨 설비를 나르던 중 케이블이 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형 에어컨 설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행인 등 1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그룹이 세계적인 특급 호텔이자 맨해튼의 랜드마크인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인수합니다. 롯데그룹은 어제 더 뉴욕 팰리스 호텔을 놀스우드 인베스터즈로부터 8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법인 설립 후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올 8월부터 호텔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 레오니아에서 한인 건널목 안전요원을 자동차로 친 흑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49살 이 흑인 여성은 지난달 28일 오후 레오니아의 한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안전요원 찰리 이 씨와 말다툼 끝에 이 씨를 차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여성은 이후 경찰의 전화 등 연락을 받지 않다가 수배령이 떨어지면서 지난 3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뉴저지 리츠필드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청년이 주택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리츠필드 경찰은 23살 한인 박모 씨를 지난 5월 19일 발생한 리츠필드 소재 주택의 빈집털이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한 뒤에 $8,000 상당의 약혼 반지와 아이패드, 현금 $5,000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약간의 비도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리다 차차 개이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더워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